네, 어서 오세요. 아니야. 이거 단타 치려는 거 아니야. 단타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 들고 가려고. 아, 요거에 반응을 안 했구나. 아, 코즈가 너무 아쉽다, 진짜. 거의 평단 우리 거의 240, 막 230 이랬는데. 코즈가 아쉽네. 다시 탈 엄두가 안 나, 저거는. 내일 모레면 바로 스웨라는 거라서. 예, 지금은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와야 비트를 볼 텐데. 올리긴 했어요. 올렸는데 뭐 알아서 오겠지.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오시겠죠. 사실 주봉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쁜데, 이렇게 적어도 6300대는 좀 더 비벼줘야 한 2, 3주 정도?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한 2, 3주 정도만 비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봉 스토캐스틱이 바닥이지 않나? 주봉은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일봉도 상방이 아니구나. 좀 더. 네, 어서오세요. 아, 주봉이야? 일봉. 일봉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네. 네, 어서오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여기 같은데, 여기였나? 4시간 봉으로 봐야 되나? 최근에, 일 때문에 접속을 많이 못해서, 갤질이나 하지 뭐. 아마, 저희가 봤던 게 8200대에서 내려와서,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일봉상으로. 어디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주 이상 된 것 같아서 어디서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여긴가? 여기 반등하는 거 보고 방송 껐는데 다음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건 기억난다. 그리고 대폭락이 있었죠. 7천까지 본 것 같아. 7천 방송을 7천까지 봤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 배떡락을 했죠. 배떡락을 했고, 주봉으로만 보자면, 주봉으로 넘어가서, 자, 스토캐스틱은 60, 4월장과 비슷한 정도의, 살짝 높죠. 4월장보다 살짝 높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진 모습인데, 진짜 다이나믹하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고점으로부터 내려온 하락 추선도 아니고요. 요 추세는 이미 깨졌고 다시 타고 흐르고 있긴 하지만, 요 추세선이 제일 문제 같아. 요 추세선 11.8K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너무 강한데 여기가.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6.8K겠다. 주봉상으로는 9.9 정도까지 이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물론 상방의 입장입니다. 하방을 보자면 정말 6.8 정도에서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잔파동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요쯤까지는 가지 않을까. 4.4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어서오세요. 일봉만 볼게요. 일봉은 저는 조금 제가 8200대인가 농담조로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막 그때 장난으로 올렸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아마 뭐 걔를 뒤져보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림이.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만 해드리면, 자 30일 상승하고 지금 뭐 18일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일목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뭐냐, 1차 매도 신호, 2차 매도 신호, 그리고 3차 매도 신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방으로 이대로 내려 꽂는다 라고 한다면 일단 6,800은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왜냐? 보통 이렇게 구름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다시 기어 올라오든지 아니면 리테스트를 해요. 저항 리테스트. 여기가 저항대죠. 저항이 약하긴 하지만 6,700 라인, 여기 리테스트를 한 번씩 하거든요. 다시 내려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밑으로 더 가고 싶어도 요만큼은 올라가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일봉은 지금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는데, 뒤에 구름대도 추세선은 잠깐 지울게요. 요 구름대도 뒤에 보시면 변곡이 일어난 후에 음운이 두꺼워지고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을 켜볼게요. 자, 하이키나시 캔들입니다. 하이키나시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걔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때 이렇게 있었고 여기였어. 캔들이 여기 있는 모양이어서 다음 뽕이나 다다음 뽕쯤에서 끝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같이 이날 새벽에 쏟아버리고 알아올리면서 종가 마감을 여기서 해주고요. 이것도 요날도 똑같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쏟아내면서 다시 올려서 종가 마감하고 종가 관리하고. 그런데 어제 이게 딱 요거 떠 있는 거 보고서 뭐 하나 올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계속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봤거든요. 오늘 이제 낮에 일하면서 잠깐 봤었는데 요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뭄의 단비처럼 12음봉 이후에 도지 하나, 추세의 반전. 사실은 저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요렇게 요게 내려와서 여기다가 꼬리 그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튀어 올라와서 양봉 도지. 요렇게 되면 어떤 패턴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하이키나시 캔들에서 쓰는 패턴이 요것들밖에 없어서, 뭐 폴링 웨지나 라이징 웨지, 하이키나시 캔들에서는 총 뭐 기존의 뭐 고전적인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스피닝 탑, 뭐 제일 기본적인 건 도지겠고요. 도지랑 스피닝 탑, 그리고 폴링 웨지, 그리고 라이징 웨지, 요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요 4개만 저는 많이 봐요.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이런 거는 하이키나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전적인 패턴 분석만 가능합니다. 하이키나시에서는 추세를 이제 확인할 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봉 마감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방금 아까 6300까지 갔다 왔죠. 6314인가까지 약간 내려간 걸 확인을 했어요. 저항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6500대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3일 연속으로 쌓아 올리나 싶더니 계속 튕겨 나오죠. 다만 이제 3일 동안, 최근 3일 동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6490, 여기 고가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가가 있어요. 자, 6499.5, 6499.0, 오늘은 6548이라는 거예요. 고점이 살짝 높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1시나 2시쯤 지나면 뭐 롱 잡으실 분들은 아마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빈맥에 조금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5배로 5배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잡고 자러 가려고 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아마 추세가 바뀐 조짐은 보여요. 조짐은 보이지만 어떤 게 걱정되냐면, 어디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하고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캔들이 일목을 잠깐 꺼드릴게요. 캔들이 어떤 움직임인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꺼지죠. 보이시죠? 가격대도 비슷하네.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도지를 세우고 스물스물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떨궈요. 보이시죠? 사실 여기는 기울기폭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딱 이거 오늘 이제 차트 켜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요 뒤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요런 게 본 것 같아서. 윗골이 긴 것까지 똑같아. 다만 이제 하이키나 캔들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위아래 밑꼬리가 거의 비슷해요. 밑꼬리가 비슷해요. 여기서 매도 매수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는 밑꼬리가 좀 더 길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당장에 요 매물대예요. 요 수평 매물대. 여기 뚫고 내려오기 전에는 지지대였어요. 지지대였지만 너무 무참하게 한 방에 뚫어버렸죠. 요거 차트 복귀를 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 위에서 복마감하고 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내려와요. 한 방. 그리고 리트라이 하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둥바둥 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려 찍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일봉상으로는 좀 단기 상승은 하겠지만 이후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후에는 저는 추가 하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4시간봉 일목을 켜보면 일단 1차, 2차 매수 신호는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신호 발생했어요. 다만 2차 매수까지 발생을 했지만 저희가 진입하는 시점은 일목 트레이더들은 진입하는 시점이 어디냐? 요거 이후에 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한 이후에 기준선이 고개를 들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요 기준선 하얀색 선 있죠? 요게 상방으로 고개를 들면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단기적이겠지만요. 4시간 봉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무빙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요거 잠시만요. 아까 퇴근하는 사이에 잠깐 밑에까지 쏟았더라고요. 찍어 누른 건지 아니면 뭐
롱을 청산한 건지 롱이 터지면서 같이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롱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구간은 6300 초반대입니다. 6300 초반대. 사실 5배 정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1시간 봉으로 보면 4시간 봉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릴게요. 언제니? 이것도 오래됐네. 자, 8월 1일 새벽 1시 기점으로 9시죠. 9시 기점으로 균형표의 역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며칠 만이죠? 12일 16시간 만에 거의 뭐 2주 만에 역배열을 깼어요. 2주 만에 역배열을 깨고 지금 위로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1차 매수 신호가 발생해 있고 2차 매수 신호가 발생해 있다. 하지만 후행 스팬은 캔들의 위쪽에서 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매를 들어갈 거라면 적어도 요 기준선이 고개를 드는 시점에 진입을 하고요. 오, 비트 내려오네.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비트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봉에서 요 기준선이 고개를 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구름대 적어도 6500대를 돌파하느냐 혹은 내지는 6500을 강하게 돌파하고 6800, 6700에서 6800 구간에 있는 수평 매물대를 테스트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장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뒤쪽에서 보일 만한 것은 구름대죠. 구름대가 얇아지고 있다는 것. 물론 아직도 두껍긴 하지만 아직도 두꺼워요. 사실 지금 뭐 거의 몇 달러죠? 200달러에 걸친 두께가 한 200달러 정도 되는데 다만 이전에 비해서 하락도 완만해졌고 구름대의 하락이 완만해지고 지금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저점으로부터 200달러 채 안 올랐죠? 300달러 정도 올랐겠구나. 300달러 정도. 그래서 4시간 봉에서는 좀 암울했던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조금씩은 비춰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요 자리에서 지금 여기 요렇게 돌파하는 게 좀 쉬워 보이지 않나 싶네요. 최소한 요 구름대까지는 구름대가 아니라 선행 스팬 2가 위치한 자리까지는 요 얇은 구름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하방을 본다면 다시 역배열을 만들고 여기가 고점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6000 라인대를 혹은 5800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건 퇴근한다고 요거를 못 받아 먹었어요. 요거를, 이 친구를. 글쎄요, 저는 저는 지지저항이라기보다는 박스권 같은데 약간 요렇게 박스권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진 않지만 요렇게 박스권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사실 볼륨을 많이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볼륨이 너무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트를 보면. 그리고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이 정도로 떨궈 버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미 제가 생각하는 거 이전에 이미 늦었 6,500의 쇼치기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전에 이미 6,500 테스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딨니? 6,500.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번 정도 갔네요. 4번. 5번이죠. 5번 정도 테스트를 했고 최근 2번에서는 6,500을 뚫었어요. 최근 2번에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6,500원 슛 잡기는 애매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저 배율로 롱을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죠. 항상 이제 요런 요런 그림들이 있죠. 요런 급락 혹은 급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좋아해요. 여기를 좋아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를. 뭐냐면 박스권이죠. 박스권 행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진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7,800 오면 쇼치면 뭐 100점 100승이야. 100점 100승. 희영님 어서 오세요. 100점 100승이야 하고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쇼치고 또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싶으면 또 쇼치고 요렇게 7,800 근처에 무슨 어떤 가격대 근처에 오면 빅맥은 살짝 오버슈팅을 해요. 처음에는 거기서 숏 먹고 내려와 청산하고 다시 숏 먹고 이러다가 여기 마지막 올라올 때 숏 잡죠. 또 내려가겠지. 하고서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펑펑펑 하죠. 폭죽쇼 하죠. 폭죽쇼.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다면 특정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리고 만약에 뭐 6300 제가 말씀드린 롱을 보고 있다는 자리 있죠. 여기를 잡는다면 스탑 라인이 어딨니? 네, 스탑 라인을 잡는다면 6250쯤 이겠네요. 타겟은 뭐 6000, 1차적으로는 6700 되겠고요. 뭐 이 정도 그림이 있을까요? 이 정도.
뭐 레버리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현물만 사놓으라고 한 상태인데 언제 사라 그랬더라? 와 오늘 아침이었으니까 뭐 물리진 않았겠네요. 손절 라인도 가르쳐줬고 뭐 알아서 하겠죠. 투자는 다들 해본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음악이 안 나오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거든요.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래들이 틀어놓는 족족 다 그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마 당분간은 노래는 따로 안 틀 것 같아요 아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있나요? 혹시 아시면 저 추천 좀 해주시면. 자, 그래서 4시간 봉을 하이킹 하시록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요 도지 롱기누스의 창이 보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이 하나 서 있네요. 밖에 계신 건가 보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4시간 봉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일목을 켜고 봤을 때 어떤 게 의심이 되냐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6300 라인, 이 6300 라인을 기점으로 네, 6300.
네. 기침이 자꾸 나서. 네, 그래서 4시간봉 하이키나시를 켜면 지금 위아래 피레침이 굉장히 많죠. 특히 많이 보이는 것들이 도지인데 요런 구간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4시간봉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도지가 하나 떠 있고요. 요거는 급락으로 잠깐 롱청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롱청산이 나와서 내려갔다가 이제 실매수로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볼륨을 볼까요? 네, 맞는 것 같네요. 뭐 실매수가 아니라면 아니면 뭐 롱청산 하면서 동시에 내려가면서 쇼청산이 같이 돼서 내려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1시간봉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1시간봉은 사실 최근에 급락 급등이 많다 보니까 캔들 모양 보면 굉장히 좀 웃기네요. 위아래 100달러, 200달러씩 오락가락 한 것도 있고 뭐 그냥 요거 그거죠. 요거 아시죠? 요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솥이죠, 솥. 이걸 무슨 패턴이라 그러냐면 보일링 팟이라 그러죠. 개구리 삶는 솥이죠, 솥. 앞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목을 켜보면 자, 일목을 켰을 때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난잡하게 움직였네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6100 라인에서 6100 요 밑으로 얼마를 횡보했죠? 한 하루 종일 횡보했구나. 한 뭐 20시간인가? 20시간 정도? 18시간 횡보 후에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면서 위로 올라왔죠. 장대 양봉 쏜 이후에 올라온 이후로 무엇이 관측되냐면 후행 스팬을 뒤에 여기 보라색 선을 보세요. 보라색 선. 자, 보라색 선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 캔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씨, 왜 올라가? 나 사야 되는데. 저라면 후행 스팬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저라면 여기 닿으면 60대 내려오면은 뭐 매수 받아봐도 현물이든 뭐든. 네, 소르베님 안녕하세요. 매수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들리세요? 귀뚜라미 소리? 다 들려요? 듣고 계시구나. 네. ASMR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6일 기준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 비트 움직임 보면서
아니죠. 6.7, 6.8 찍고 올라가는 걸 성공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9.9K가 타겟이고요. 9.9K가 타겟 원입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9.9K입니다. 6,800을 딛고 올라간다면요.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맞아요. 비트 8.5 갔을 때 그때 알트 파티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락하면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네, 강재님 어서 오시고요. 요동안 거의 50일에 가까운 날 동안 알트 파티 한 번도, 알트는 상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비트 상승분을 먹었거나 비트가 잠깐 달릴 때 몇 개 알트들만 같이 달렸을 뿐이지 알트들은 하나도 한 번도 이제 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중간중간 이벤트는 있었죠. 뭐 코베 상장, 5종 세트, 뭐 스텔라, 또 뭐가 있었죠? 뭐 여러 알트들 중에서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하셨던 다리, 폴다리, 아이오타 다리, 그리고 뭐 대박난 거는 IOST.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여기 뚫리는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갑자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알트 들고 있던 거. 사실 여기서 저는 알트를 여기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요 장대 쏟기 전에 아마 요쯤에서 샀을 거예요. 그래서 요쯤에서 여기였나요? 8,200대 8,200대에서 저 반절 정리하고 네, 봐드리긴 할 건데 저는 지금 뭐 알트 매매 굳이 하시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봐드리긴 할게요. 이따가. 네, 아가씨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반 털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고 있다가 수익 실현하고 뽑아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서 털어내 7,100 라인일 거예요. 아마 여기 돌파당한 이후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 사서 빈맥으로 방금 넘어왔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있었죠? 네, 그래서 50여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알트들은 미동 한 번 없었습니다. 다 맞아 두들겨 맞기만 했죠. 도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 70 정도? 60까지만 가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알트 기사님들 지금 협박받고 있어요. 강도가 알트 기사님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트 매매를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 지금 요때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요때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횡보를 며칠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동안 횡보를 했는데 알트가 미동도 없었어요. 알트가 달러가만 따라오고 뭐 끼케야 잘하면 사토시 방어를 해주고 아니면 사토시가 하락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코인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들 크게 이렇게 봤었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봤었죠. 비트 도미가 살살 빠지면서 이게 알트로 가나? 했는데 안 갔고요.
맞아요. 진짜 허무빔이 많은 분들을 많은 코인 하시는 많은 분들을 좀 망쳐놓은 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 뭐 지금 매수를 받고 싶다 하면 좀 기다렸다가 요 선 있죠. 요 지금 그어놓은 선 보이시죠? 요건 뭐 5,900대? 여기 주황색이 좀 보기가 그렇네. 요 라인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준선을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옆걸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옆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추세 매매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 기준선을 보고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기준선이 고개를 들 때예요. 확실하게 기준선이 고개를 들어 올릴 이때 이제 추매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기준선, 두 번째가 후행 스팬입니다. 지금은 기준선이 미동이 없죠. 미동이 없고 요런 선들 있죠. 요 친구들만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리던 게 요거예요. 7,300대를 기준으로 지금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7,300을) 기준으로 가격 범위를 찍어보면 몇 프로죠? 15%죠. 16%. 그리고 7,300을 기준으로 밑으로 찍으면 거의 근소한 차이죠.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시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공매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현물을 들고 계시는 분, 혹은 뭐 테더하던 뭐 공매도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7,300을 기준으로 이 기준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지켜보고 계셔도 승률은 굉장할 겁니다. 요 선이 추세를 이탈해서 요 몸싸움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몸싸움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탈하는지, 아래로 고개를 쳐박는지, 위로 고개를 드는지 한번 주의 깊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위치 있잖아요. 지금 기준선의 값이 7257입니다. 7257인데 다시 말해서 오늘로부터 여기 7월 18일까지의 평균가가 7257이라는 소리예요. (26일간의) 평균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주일 아니죠. 7일, 기간이 좀 넉넉하구나. 여기죠. 요만큼을 볼게요. 12일 안에에요. 12일 안에 7,300 위로 못 올라와 준다면 기준선은 고개를 쳐박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쳐박는다고 봐야죠. 7,300 위로 못 올라온다면 기준선 쳐박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재차 기준선이 고개를 쳐박을 거예요. 전환선은 9일간의 평균가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이제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다만 요 기준선은 이평선과는 조금 다르게 옆걸음이 많습니다. 옆걸음이.
다시 말해서 횡보하는 구간이라는 소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일이죠. 여기 8월 말까지 7,300 위로 못 올라와 준다면 기준선은 고개를 쳐박습니다. 이전에 대신 12일 안에 7,300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기준선은 고개를 들 겁니다. 물론 그때 전환선은 이미 여기 올라와 있겠죠. 이 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선을 한번 주시해 보시라는 거예요. 7,300 라인을 기준으로 몸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1시간 봉에서의 단기 몸싸움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6,300이에요. 이 선은 왜 그어져 있는 거죠? 어디서 그은 거야? 요게 일봉 추세선이죠. 일봉 추세선. 지금 보시면 일반 캔들인데 요게 살짝 걸쳐 있어요. 그래서 6350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죠. 요게 아니죠. 후행 스팬 라인을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6200 라인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직. 그리고 단기적으로 몸싸움하고 있는 라인은 1시간 봉에서 몸싸움을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6300 라인입니다. 6300 라인을 기준으로 이거 지워버리자. 왜 또 일로 넘어왔니? 미친년님 어서오세요. 6300 라인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 요게 저 터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끼워 맞추기식이죠. 터키의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에 몰렸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1시간 봉에서는 이미 음운대를 돌파해서 양운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양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운을 유지하고 있어요. 1시간 봉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기준선은 이미 돌파를 당했고요. 다음 지지 라인은 6280 라인입니다. 혹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평 매물 움직임을 보이는 수평 매물대죠. 요 라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요 라인. 여기 정도가 되겠죠. 사실 근데 1시간 봉이다 보니까 굳이 요거는 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 그러면 1시간 봉을 되돌림 찍어볼까요?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자, 236 라인은 돌파당했고요.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382 라인 6341 6340달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382 되돌림을 주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0.5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5는 왜 넣었냐면 다우 이론이에요. 다우 이론 때문에 0.5를 넣은 거거든요. 사실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0.5라는 건 없었어요, 원래는. 다우 이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이론이죠. 그 이론 때문에 이제 0.5 되돌림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618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6200 라인이 뚫리면 돌파당하면 숏을 잡거나 혹은 테더화 혹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30분 보면
잘하면 1시 전에 한번 휩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그래서 뭐 보기에는 우스갯소리 또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요 차트 있죠. 요 차트를 뒤집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다오이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 뒤집으면 이 차트를 고점으로부터 여기 딱 잘라서 뒤집으면 저점을 높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오이론이다. 고개 돌려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움직임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리고 뭐 찾아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네,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엊그저께 9시, 엊그저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점프를 했지? 네, 그래서 뭐 비트는 요 정도만 봐도 될까요? 6300을 1시간 본 기준으로는 6300을 기준으로 몸싸움을 하고 있고 일본 기준으로는 7300 라인을 기준으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주봉상으로는 뭐가 확인되냐면 요거 보이시죠? 거리가 이격거리가 요만큼이었어요. 요런 이격거리를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요 이격거리가 좀 좁아졌죠? 보이시나요? 요 이격거리가 줄어들었죠. 무엇을 노려볼 수가 있겠냐면 균형표가 밀집하게 붙고 있다는 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지금 가격대는 사실 뭐 거의 1800, 1900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균형표가 밀집한다 라는 건 몸싸움 이후 추세 변환이 일어난다 라고 판단을 해볼